여러분, 오늘 저녁 식탁에 올라온 그 한 숟가락이 밤사이 혈당을 60에서 80까지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밥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왜 오르지라고 말씀하시지만 진짜 문제는 밥 자체가 아니라 저녁에만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혈당 스파이크라는 점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스파이크를 몸이 아예 느끼지도 못한 채 매일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오늘 차분하게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한번 들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실 때나 산책하실 때, 밤에 잠들기 전에 라디오처럼 반복해서 들으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몸이 기억하거든요. 자, 이제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하루 중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저녁입니다. 아침에는 몸이 깨어나면서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움직이면서 당을 빠르게 소모합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하루 동안 사용된 에너지의 여파로 몸이 지치고 대사가 느려지고 혈당 처리 능력도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변화가 훨씬 두드러집니다. 같은 밥 한 숟가락을 먹어도 몸은 아침보다 저녁에 훨씬 느리게 받아들이고 그만큼 혈당도 빠르게 오르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저녁일까요? 왜 아침이나 점심이 아니라 저녁에만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확합니다. 저녁은 몸이 회복 모드로 전환되는 시간이며 활동량이 가장 적은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움직임이 적으면 당을 에너지로 쓰지 못하니 자연스럽게 혈액 속에 당이 머물게 되고 이 당이 밤새 처리되지 못해 다음 날 아침 혈당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이쯤에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저녁을 드실 때 어떤 순서로 드시나요? 밥부터 드시나요? 국부터 드시나요? 아니면 반찬부터 드시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밥을 먼저 드시는데요. 이 습관이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밥은 곧바로 당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대사가 느린 저녁 시간에 밥을 먼저 먹으면 혈당이 순식간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서를 바꿔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녁 식사에서 가장 먼저 드셔야 할 것은 바로 채소입니다. 이는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니라 혈당 관리에 과학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섬유질은 위장벽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밥의 당이 빠르게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자연스러운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밥에 포함된 당은 서서히 흡수되며 혈당 상승도 완만해집니다. 이 섬유질 효과는 굳이 샐러드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상추 몇 장, 깻잎 한 장, 시금치나 콩나물 나물 한두 젓가락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나물은 익혀 있기 때문에 소화에도 좋고 씹기에도 부담이 없어 시니어분들에게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양이 아닌 순서라는 사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드셔야 할 것은 단백질입니다. 생선이나 두부, 계란 같은 음식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보다 천천히 소화되어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저녁에는 특히 기름기 많은 고기보다는 흰살 생선이나 두부처럼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단백질이 좋습니다. 몸은 저녁에 소화 부담을 적게 느낄수록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쉽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드시는 것이 바로 밥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 양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순서를 바꾸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밥은 반 공기 정도만 드셔도 충분하고 밥 자체보다 밥을 언제 먹느냐가 혈당 변화를 크게 좌우합니다. 밥을 가장 마지막에 천천히 드시면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국물입니다. 국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뜨끈한 국물은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식사 시작에 입맛을 돋우는 역할도 하죠. 하지만 국물 속에는 짠맛과 단맛이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고추장이나 간장, 양념, 설탕이 들어간 찌개나
찜은 국물 속에 양념이 고스란히 녹아 있어 영향을 크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을 드실 때는 국물보다는 건더기를 중심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물은 두세 숟가락 정도로만 드시면 충분하며 이렇게만 해도 저녁 혈당이 불필요하게 오르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몸은 작은 변화에도 금방 반응합니다. 이제 고기 반찬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녁에는 특히 양념이 진한 고기 반찬은 조금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념갈비, 제육볶음, 불고기처럼 달큰하거나 짭조름한 메뉴는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고기에 당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기는 빼야 하는 음식이 아니라 조리 방법과 양념을 조절하면 충분히 좋은 단백질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양념을 조금 덜하거나 구이 형태로 드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 드시면 특히 좋은 단백질도 있습니다. 바로 생선입니다. 생선은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기름기가 적어 위장에 부담을 덜 주기 때문에 저녁 식사에 아주 잘 맞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이나 찜 형태로 드시면 소화도 편하고 혈당도 비교적 안정되기 쉽습니다. 또한 두부나 계란도 저녁에 잘 맞는 음식입니다. 부드러워 소화가 편하고 단백질이 풍부하여 혈당을 천천히 올려줘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저녁 식사 후의 행동입니다. 식사 후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음식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식사 후 바로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누워버리면 위장이 눌려 소화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러면 당이 혈액 속에 오래 머물면서 혈당이 서서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도 생각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10분 정도만 가볍게 움직여 보세요. 이는 운동이 아니라 단순한 움직임입니다. 집안을 천천히 걷는 정도도 충분하고 설거지나 간단한 정리도 도움이 됩니다. 고강도 운동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몸을 부드럽게 움직여주기만 하면 당이 근육으로 더 빠르게 이동해 혈당이 안정되기 쉬워집니다.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녁 식사를 마친 뒤 TV 앞에 앉아 아무 움직임 없이 쉬고 있는 모습과 식사 후 10분 정도 천천히 걷는 모습. 이 두 장면은 혈당의 흐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움직임이 있는 쪽이 훨씬 혈당이 부드럽게 내려가고 다음 날 아침 혈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10분은 진짜 작은 습관이지만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자, 이제 후식 이야기도 해봅시다. 후식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요소입니다. 저녁에 과일이나 달달한 디저트를 먹는 분들이 많지요. 하지만 저녁은 몸이 에너지를 쓰는 시간대가 아니기 때문에 과일의 당분도 오래 혈액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과일이라도 아침에 먹는 것과 저녁에 먹는 것은 몸의 반응이 크게 다릅니다. 물론 과일이 나쁜 건 아닙니다. 과일에는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다만 저녁에 먹는 것이 덜 유리할 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후식은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것이 좋고 저녁에는 무가당 요거트나 생야채 몇 조각으로 입을 마무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가끔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녁은 무난하게 먹었는데 다음 날 아침 혈당이 왜 이렇게 높지? 사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녁은 몸이 당을 빨리 처리하지 못하는 시간대입니다. 평범한 식사라도 몸의 반응은 예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어떻게 먹느냐는 아침 혈당과 다음 날의 컨디션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밥을 조금 덜 먹는 것보다 순서를 조절하고 양념을 줄이고 식사 후 가볍게 움직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저녁 한 끼가 다음 날 아침을 만든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당뇨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저녁 식사 후 혈당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몸으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식사량은 적은데 다음 날 아침 혈당이 올라 있어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사실 대부분의 이유는 저녁에 있습니다. 몸이 쉬어가는 시간대라 당을 처리하는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녁만 잘 관리해도 아침 혈당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저녁 혈당을 안정시키는 원리는 단순합니다. 부담을 주지 않는 음식, 천천히 소화되는 순서, 적당한 조리법, 식사 후 가벼운 움직임. 이 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전체적인 혈당 흐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건강은 이렇게 간단한 원칙들이 반복되며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녁 시간대에 가장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식단 예시도 함께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뭘 먹어야 할지 매일 고민하시죠? 메뉴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고민만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정말 쉽게 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예시입니다. 데친 시금치나 콩나물 한두 젓가락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생선구이 한 점이나 두부 조림처럼 자극적이지 않은 단백질을 드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밥 반 공기를 드시면 됩니다. 국이 있다면 건더기 중심으로 드시고 국물은 조금만 드세요. 이 식단은 과하지 않고 부담스럽지도 않고 너무 간단해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조합입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간단하게 양배추나 상추를 손으로 뜯어 생채소 몇 조각을 먼저 드시고 계란 2개를 삶아 함께 드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밥 반 공기. 여기에 따뜻한 무국이나 호박이 들어간 맑은 국이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이 조합 역시 소화 부담이 적고 혈당에도 안정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예시는 더 간단합니다. 채소 위주 반찬과 함께 닭가슴살이나 오리 가슴살을 구워서 드시는 것입니다. 기름을 많이 쓰는 조리법 대신 프라이팬에 물을 조금 넣고 약불에 익히거나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뒤에 밥을 천천히 한두 숟가락씩 드셔보세요. 이렇게 섭취하면 밥을 먹어도 혈당이 크게 오르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식단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포만감은 주지만 부담은 적게 하고 혈당은 천천히 움직이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저녁만 이렇게 안정적으로 관리해도 많은 분들이 밤에 속이 편해지고 아침 혈당이 안정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실생활 속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녁에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여 먹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면은 저녁에 특히 조심해야 하는 음식입니다. 면이 빠르게 소화되고 국물에 양념이 많아 혈당이 빠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저녁에 라면을 먹어야 한다면 밥은 빼고 면 양을 조금 줄이고 국물은 거의 남기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면을 먹기 전에 생야채 몇 조각이라도 먼저 드셔보세요. 큰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저녁에 죽을 드십니다. 속이 편해서 잘 맞는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죽 역시 밥보다 빠르게 소화되기 때문에 저녁에는 더 빠르게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죽을 드시려면 양을 적게 드시고 섬유질이 많은 반찬과 함께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의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저녁에 먹는 탄수화물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탄수화물이 얼마나 빠르게 몸에 들어오느냐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고 국물이 중요하고 양념이 중요하고 식사 후 움직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양만 줄이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핵심은 몸에 들어오는 속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여러분이 평소에 어떻게 식사를 하고 계신지 점검해 볼까요? 예를 들어 밥 반 공기, 김치, 계란말이, 국 하나. 보기에는 부담 없어 보이지만 김치의 짠맛과 계란말이에 들어간 설탕, 국물의 양념이 다 합쳐지면 혈당이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사의 경우 채소를 먼저 드시고 밥을 마지막으로 드시는 방식으로 순서만 바꿔도 몸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저녁을 아예 빼버립니다. 그런데 저녁을 빼면 밤에 배고파져 간식을 먹게 되고 그 간식이 오히려 혈당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안 먹는 것보다는 가볍고 질 좋은 음식을 소량으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잘못된 저녁 식사 습관도 하나씩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는 먹는 속도가 너무 빠른 경우입니다.
음식을 급하게 먹으면 위장이 음식을 천천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화 속도가 빨라져 혈당이 빠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꼭꼭 씹어 천천히 드시는 습관은 혈당에도 소화에도 몸 전체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식사량을 낮췄다고 지나치게 안심하는 경우입니다. 밥 양을 줄였다고 해도 반찬이나 국물이 자극적이면 혈당은 여전히 올라갑니다. 저녁은 자극적인 양념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입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시기 때문에 저녁엔 누워 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식사 후 바로 눕게 되면 소화 속도가 느려져 혈당이 더 오래 머물고 결과적으로 새벽 혈당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식사 직후의 자세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대부분 놓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저녁 시간대의 음료입니다. 믹스커피, 달달한 과일 주스, 각종 달달한 차. 이런 음료들은 밥보다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저녁 시간대에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저녁에는 가능하면 따뜻한 물이나 국물 대체용 무가당 차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제 저녁을 가볍게 먹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간단하고 부담 없는 저녁 아이디어도 드려볼게요. 첫째, 양배추나 오이처럼 씹는 맛이 있는 생야채와 두부 몇 조각만으로도 한 끼가 충분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가볍다 싶으면 계란을 하나 추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생선 한 조각과 나물 2가지, 그리고 밥 반 공기. 소박하지만 영양가가 충분하고 부담도 적습니다. 셋째, 닭가슴살이나 오리고기 중에서도 지방이 적은 부위를 구워서 먹는 방법입니다. 양념만 과하지 않으면 혈당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이제 조금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녁 식사 때 어떤 식으로 국을 줄일지 혹은 양념을 줄일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작은 팁도 드려볼게요. 국은 국자로 한번 퍼서 건더기만 떠서 드시고 국물은 과감하게 남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양념이 진한 요리는 찜이나 구이로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양념을 덜어내고 건더기만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 10분의 움직임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녁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면 혈당이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몸은 가만히 있는 동안 당을 소비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머물게 되지요. 하지만 조금만 움직여도 혈당이 근육으로 이동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원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근육이 당을 써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강도 운동이 필요 없고 천천히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이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녁 준비를 할 때부터 혈당을 고려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채소는 미리 씻어두고 단백질은 양념을 줄여 준비하고 밥은 반 공기 분량으로 담고 국은 건더기 중심으로 조리해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식사 자리에 앉았을 때 이미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또 무심코 먹게 되는 간식들도 점검해 보세요. 특히 저녁에 먹는 간식들은 혈당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간식을 찾는 게 아니라 입이 심심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따뜻한 차나 물로 입을 잠깐 달래보세요. 의외로 간식 욕구가 금방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쯤이면 저녁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 시간대인지 선명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저녁 한 끼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다음 날을 결정하고 오늘의 컨디션을 좌우하고 장기적인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저녁 식사라는 건 단순히 음식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 전체의 마무리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영향도 함께 따라옵니다. 낮 동안 먹지 못해 아쉬움이 남으면 저녁에 폭식이 일어나기 쉽고 스트레스가 쌓인 날에는 평소보다 더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실 겁니다. 이 과정에서 혈당은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는 배고픔만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다스리는 시간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달달한 음식이 땡긴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다는 이유로 저녁에는 마음이 느슨해져 섭취량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저녁에 조금만 조절해도 다음 날 몸이 훨씬 가볍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달달한 음식이 당길 때는 한숨 돌리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마음이 조금 가라앉고 그 순간적인 욕구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은 저녁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5시에 먹고 어떤 날은 9시에 먹고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하면 몸은 언제 음식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저녁 시간대에 불규칙한 식사는 혈당 조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6시에서 7시 반 사이로 일정하게 유지해 보세요. 몸이 편안해지고 소화도 더 부드러워진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할 때 음식을 꼭꼭 오래 씹어 드시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치매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화도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음식을 오래 씹으면 위장에 부담이 줄고 혈당 변화도 완만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씹는 횟수를 의식적으로 늘려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소화와 혈당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식사 중간에 물을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물은 물론 건강에 좋은 습관이지만 식사 중에는 조금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은 물을 함께 마시면 위장의 소화 기능이 희석되어 소화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식사 중 탄산 음료나 달달한 음료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음식의 맛을 느끼며 천천히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탄수화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밥이든 고구마든 빵이든 감자든 모두 탄수화물인데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탄수화물인지보다 얼마나 천천히 흡수되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밥도 마지막에 드시는 것이 좋고 고구마도 양을 줄이는 게 좋고 빵은 되도록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빵은 저녁에 드시면 혈당이 더 빠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이건 빵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밀가루 음식이 대체로 흡수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속도가 더 느려지기 때문에 이러한 빠른 흡수 식품은 저녁에는 부담이 됩니다. 만약 빵이 당기신다면 아침에 즐기시고 저녁에는 조금 더 안정적인 식사로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저녁에 드시는 반찬 중 특히 조심할 음식들이 있습니다. 바로 달달한 조림류, 양념 많은 찜 요리, 단맛 섞인 볶음류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저녁에 드시면 혈당이 쉽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음식들을 절대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양을 줄이고 밥을 마지막에 먹고 채소를 먼저 먹고 식사 후 움직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절만 잘하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의 폭이 훨씬 넓어집니다. 또 평소 많이 드시는 김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김치는 발효식품이라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특히 저녁에 많이 드시면 몸이 물을 잡아두고 다음날 아침 혈당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김치를 드실 때는 양을 조금 줄이고 양념이 많은 부분은 조금 털어서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김치 대신 나물 반찬을 한 가지 더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녁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가 편안해야 몸이 편안하게 잠들고 다음날 아침 혈당도 편안해집니다. 화내면서 먹거나 급하게 먹으면 몸도 그 긴장감을 그대로 기억합니다. 저녁 식사만큼은 천천히, 편하게, 여유 있게 드시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실천을 위한 아주 현실적인 루틴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 앞에 앉기 전에 마음속으로 이 4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첫째, 채소 먼저. 둘째, 단백질 천천히.
셋째, 밥은 마지막. 넷째, 식사 후 10분 움직임. 이 네 가지만 기억하고 계시면 저녁 식사 때문에 혈당이 걱정되는 날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여러분은 저녁 식사가 왜 중요한지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원칙들은 한번 듣고 그대로 실천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라디오처럼 반복해서 들으며 몸에 익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반복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건강을 만듭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서 저녁 식사와 수면의 관계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의외로 이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녁 혈당이 불안정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잠이 부족하면 다음 날 혈당이 더 오르기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와 잠드는 과정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무 늦게 식사하면 위장 부담 때문에 잠들기 어려울 때가 있고 너무 많이 먹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도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언제, 어떻게 하느냐가 단순히 혈당뿐 아니라 잠의 질, 다음 날의 기분과 컨디션에도 연결됩니다. 저녁을 너무 늦게 드시면 소화가 덜 된 상태로 잠에 들게 되고 이는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 자는 동안 혈당이 불안정하게 움직일 수 있어 새벽에 혈당이 치솟거나 떨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고 피곤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녁 식사 시간은 일정하게 유지하고 너무 늦지 않게 드시며 잠들기 최소 2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게 드실 수밖에 없는 날도 있지요. 그럴 땐 양을 줄이고 국물이나 자극적인 반찬은 피하고 최대한 가볍고 소화가 잘 되는 식사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저녁 식사 중 자주 하는 실수 하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반찬들을 한꺼번에 섞어서 먹는 습관입니다. 한 숟가락에 여러 음식을 올려 드시면 맛은 풍부해지지만 몸은 어떤 음식이 먼저 들어오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소화도 조금 복잡해집니다. 특히 밥과 감자, 조림 같은 탄수화물이 함께 들어오면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가능한 한 음식의 순서를 지켜서 차분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나이가 드니 예전보다 더 빨리 배가 고파지고 저녁에도 허기가 느껴져서 양을 줄이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고 당을 저장하는 능력도 줄어들기 때문에 몸은 종종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을 아예 굶거나 너무 적게 드시면 오히려 밤에 허기를 느껴 간식을 찾게 되고 이 간식이 더 큰 혈당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는 양을 크게 줄이는 것보다 영양의 질과 순서를 조절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편안하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식사의 형태는 바로 채소부터 시작해 단백질을 천천히 섭취하고 마지막에 적당한 탄수화물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이 순서대로 드신다면 저녁 양을 억지로 줄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배부르고 혈당도 안정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뿐 아니라 저녁 시간 전체를 보다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도 함께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녁 식사 후 잠들기 전까지는 몸이 하루 동안 긴장했던 에너지를 조금씩 떨쳐내며 편안해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너무 자극적인 활동이나 TV, 스마트폰에 오래 노출되면 몸은 다시 각성하게 됩니다. 이러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그 결과 다음 날 혈당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가능한 한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루틴을 유지해 보세요. 예를 들면 저녁 식사 후 창문을 잠깐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걷는 것도 좋고 부드러운 음악을 틀고 스트레칭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산책을 나가기 힘든 분들은 집에서 조용히 호흡을 깊게 해보는 것만으로도 몸이 편안해집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 저녁의 긴장을 풀어주고 몸이 잠을 준비하는 리듬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음식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녁 식사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름의 양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기관의 기능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은 저녁에 소화 부담을 더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튀김이나 볶음류는 맛은 좋지만 소화 시간이 길어져 밤새 속이 불편하거나 혈당이 오래 머무를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가능한 한 기름을 적게 사용하는 조리법, 예를 들면 찜이나 구이, 삶음, 데침 같은 방식이 훨씬 몸에 부담이 적습니다. 이 조리법을 조금씩 바꾸는 것만으로도 저녁 식사 후 몸의 편안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볶음 김치를 먹고 싶다면 기름을 조금 덜 넣고 약불에 천천히 볶아보세요. 혹은 부침을 좋아하신다면 기름을 넉넉히 쓰지 않고 종이 오일이나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즘은 요리 도구들도 다양해져서 기름 사용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반찬 중에서 의외로 저녁에는 잘 맞는 음식도 있습니다. 바로 된장국 같은 구수한 국물 음식입니다. 물론 너무 짜지 않게 조절하셔야 하지만 된장은 발효 음식이라 장운동을 도와주고 소화를 돕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건더기 중심으로 드시면 아주 좋은 저녁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무나 두부가 들어간 된장국은 특히 위가 부담스럽지 않고 포만감도 있어 저녁 식사에 잘 맞습니다. 또 저녁에 드시는 채소는 가능한 한 부드러운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채소도 좋지만 치아나 위가 불편하신 분들은 데친 채소를 드시면 훨씬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배추나 시금치, 아욱, 애호박처럼 부드러운 채소들은 익히면 소화도 잘 되고 부담도 적습니다. 이제 다시 저녁 시간 전체로 시선을 돌려볼게요. 저녁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고 몸이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회복하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그날의 피로 회복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자극적이거나 소화가 어려운 식사를 하면 몸은 그 음식을 소화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 자연스러운 회복의 흐름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녁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는 다음 날의 혈당뿐만 아니라 몸의 전체 리듬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내용들을 천천히 실천해 보시면 몸의 편안함이 하루하루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저녁 이후의 긴 시간입니다. 하루 중 저녁과 밤은 우리가 먹은 음식이 천천히 소화되고 몸이 회복하며 혈당이 조용히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에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식사보다 더 큰 영향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뿐 아니라 저녁 이후의 작은 습관까지 함께 챙기면 전반적인 혈당 흐름이 훨씬 안정됩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끝낸 뒤 의자에 앉아 바로 TV를 켜고 1시간, 2시간 그대로 앉아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간 동안 몸은 거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혈당이 내려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앉아 있는 동안 나도 모르게 과자를 먹거나 빵 한 조각을 꺼내 먹게 되는 경우도 생기지요.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다음 날 아침 혈당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조금만 바꿔보는 것이 좋습니다. TV를 보면서도 다리를 조금씩 움직이거나 광고 시간에 잠깐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오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생깁니다. 몸은 아주 작은 움직임에도 반응합니다. 걸음수가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거의 움직임이 없던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혈당은 훨씬 안정적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또 저녁 이후에 하는 스트레칭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허리를 살짝 젖히거나 다리를 부드럽게 늘려주는 정도의 스트레칭만으로도 몸이 편안해지고 혈액 흐름이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역시 운동이 아니라 몸을 편하게 풀어주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 혈당도 함께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로 스트레스와 혈당의 관계입니다.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혈당을 높이는데 크게 작용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긴장 상태가 되어
에너지를 확보하려고 당을 더 많이 혈액 속에 내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은 날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조금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혈당이 유난히 높게 나오는 날은 몸이 긴장했다는 신호일 때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운동을 하기보다는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방향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조용한 음악을 틀고 눈을 잠깐 감고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또는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마음 관리가 저녁 혈당에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저녁 식사 자체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저녁에 뭘 먹어야 혈당이 안 오르나요? 하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특정 메뉴가 아니라 전체적인 구성입니다. 저녁에 혈당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채소 먼저, 단백질 천천히, 밥은 마지막, 국물은 조금만. 여기에 자극적인 양념을 줄이고 식사 후 10분 움직임까지 더해지면 거의 완벽한 저녁 루틴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의 생활에 맞는 방식으로 약간의 변형을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치아가 불편하신 분은 생야채보다 데친 야채가 더 좋고, 고기를 잘 못 드시는 분은 생선이나 두부로 단백질을 대체하시면 됩니다. 밥은 잡곡보다 백미가 속이 편한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잡곡이 잘 맞는 분들도 계십니다. 중요한 건 몸이 편안하게 느끼는 방향으로 찾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 좋다고 해서 따라했는데 정작 내 몸에는 잘 맞지 않을 때. 음식은 기본 원칙은 같지만 사람마다 소화력, 장 건강,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실 때 속이 편하고 몸이 가볍게 느껴지는 방향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식사 준비가 번거로워 저녁을 대충 때우거나 간식으로 때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사는 혈당이 불안정해지기 쉽습니다. 저녁 한 끼라도 제대로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대단한 요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이 몇 조각, 데친 야채 한 가지, 두부 반모, 밥 반 공기.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에 무국처럼 자극적이지 않은 국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또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들은 서로 다른 취향 때문에 메뉴 선택이 어렵다고 하시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식사 순서만 맞춰도 됩니다. 똑같은 반찬을 먹더라도 채소 먼저 드시고 단백질을 천천히 드시고 밥을 마지막에 드신다면 같은 식사여도 혈당 반응은 달라집니다. 가족 모두가 같이 실천하면 더 편안해지고 서로 건강관리도 함께 할 수 있으니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저녁 식사의 빠른 속도입니다. 예전에 일을 하느라 바쁜 습관이 남아 있어 빨리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저녁은 급하게 먹을수록 소화가 더디고 혈당도 빠르게 오릅니다. 천천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당 상승폭이 줄어든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한 번 더 씹어보자 하는 마음가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후반부로 슬슬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녁 식사는 여러분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녁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몸은 그날의 피로를 회복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하나의 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녁 식사를 하나의 작은 의식처럼 생각해 보면 생활이 훨씬 안정됩니다. 하루 동안 쌓인 긴장을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밤의 회복과 다음 날의 컨디션, 그리고 혈당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저녁을 대하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달라질 겁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자리에 앉을 때 마음속으로 오늘 하루 고생했어 하고 스스로에게 한마디 건네는 것만으로도 몸은 긴장이 풀립니다. 생각보다 마음의 안정은 소화에도 영향을 줍니다. 마음이 차분해지면 위장도 부드럽게 움직이고
혈당도 갑작스러운 변화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라는 시간은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돌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녁을 먹는 환경도 의외로 중요합니다. TV 소리가 너무 크거나 조명이 강하거나 마음이 분주한 환경에서는 음식을 빨리 먹게 되고 자극을 더 찾게 됩니다. 반대로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조명이 너무 밝지 않은 환경에서는 자연스럽게 천천히 먹게 됩니다. 식사 속도가 느려지면 혈당 상승도 완만해지고 포만감도 더 오래 유지됩니다. 아주 작은 환경 변화만으로도 몸은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이제 식사에서 벗어나 저녁의 전체적인 리듬을 함께 바라봅시다. 하루의 끝에서 몸이 가장 원하는 것은 안정과 휴식입니다. 그래서 식사 후 지나치게 강한 운동이나 격한 활동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은 무리한 운동보다 가벼운 움직임을 통해 혈당을 안정시키는 게 더 잘 맞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걷는 것, 부드러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저녁 시간대에는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움직임들도 좋습니다. 부엌에서 거실까지 천천히 오가거나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정도를 반복해 보는 것도 충분합니다. 이 정도의 움직임만으로도 혈당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운동의 강도가 아니라 몸을 살짝 깨워주는 정도의 움직임입니다. 이제 저녁 식사 이야기를 조금 더 세밀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반찬 중에서 김치와 젓갈을 자주 드시는데 나트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밤사이에 몸이 붓거나 아침 혈당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김치를 끊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양을 조금 줄이고 양념을 물에 한번 씻어내거나 생으로 먹기보다는 조리해서 드시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김치찌개에서도 국물 대신 건더기를 중심으로 드시면 훨씬 나아집니다. 또한 의외로 저녁에 잘 맞지 않는 반찬 중 하나가 달걀 프라이처럼 기름에 지지는 음식입니다. 기름이 적당하면 괜찮지만 기름이 과하면 소화 시간이 길어져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대신 술안이나 삶은 계란처럼 기름 사용이 적은 조리법을 선택하면 몸은 훨씬 편안합니다.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속도 편안해 저녁에도 잘 맞는 식품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녁 식사 때 하루 동안 먹지 못했던 음식을 몰아서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심을 너무 간단히 먹었거나 아예 거른 날에는 저녁에 폭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장에 큰 부담이 되고 혈당도 빠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이나 간식 타임을 너무 가볍게 넘기지 않고 적당히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에 적당히 드시면 저녁이 안정됩니다. 저녁을 가볍게 하고 싶다면 낮 식사부터 조금 더 든든하게 드세요. 바로 저녁 식사에서 먹는 반찬의 종류보다 더 중요한 반찬의 조합입니다. 나물과 생선, 두부처럼 서로 부담을 덜어주는 음식 조합은 몸이 훨씬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튀김과 자극적인 찜, 짭짤한 반찬이 동시에 들어오면 소화 부담도 커지고 혈당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극적인 반찬은 한 가지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는 부드러운 반찬으로 구성해 보세요. 이 조합만 바꿔도 저녁 식사가 훨씬 안정적이 됩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따뜻한 음료가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배가 허하거나 달달한 것이 당길 때는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 현미차처럼 자극적이지 않은 음료를 한 잔 마셔보세요. 몸이 금방 안정되고 간식 욕구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차가운 음료보다 따뜻한 음료가 소화에도 좋고 혈당 변화도 완만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야식입니다. 야식은 저녁보다 더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는 몸이 완전한 회복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음식 소화가 더딘데 이때 음식이 들어오면 혈당이 쉽게 변하고 몸은 포만감을 유지하는 동안 잠의 질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어쩔 수 없이 허기가 질 때가 있지요. 그럴 때는 우유 한 잔, 식물성 요거트 한 스푼, 혹은 오이나 방울토마토 몇 조각처럼 당이 적고 소화가 빠른 음식으로 입만 잠깐 달래보세요.
배고픔이 금방 사라지면서 혈당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저녁 식사 루틴 전체를 하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저녁은 가급적 일정한 시간에 드세요. 둘째, 채소로 시작하세요. 셋째, 단백질은 천천히 드세요. 넷째,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드세요. 다섯째, 국물은 적게 드세요. 여섯째, 식사 후 10분 움직임. 일곱째, 자극적인 반찬은 줄이고 부드러운 조리법으로 드세요. 여덟째, 저녁에는 음료도 가볍게. 아홉째, 늦은 밤 배고픔은 가볍게 해결하세요. 이 9가지가 여러분의 저녁 혈당을 편안하게 잡아주는 실제적인 원칙들입니다. 이 원칙들을 다 외우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루에 한 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해 보세요. 오늘은 채소 먼저, 내일은 식사 후 10분 걷기, 모레는 밥을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한번 듣고 끝내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아침에 들으면 하루 식사 준비에 도움이 되고, 저녁에 들으면 내일을 더 건강하게 준비하는 시간이 됩니다. 산책하면서 들으면 몸과 마음이 함께 편안해지고, 잠들기 전에 들으면 내일 아침이 더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복해 들으면 들을수록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들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저희 채널과 함께 편안한 건강 습관을 이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작은 선택들이 쌓여 여러분의 몸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께 꼭 필요한 실생활 건강 이야기를 앞으로도 따뜻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